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지만 그만큼 관련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다소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최양원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13일부터 개정된 네.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중에 전동 킥보드 이용과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변화된 것이 좀 많이 있는데요. 예. 우선은 지금처럼 도로나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 현재도 인도를 달리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예.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요, 저희들이 이제 개인용 이런 전동 킥보드를 보고 P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M의 주행속도 도로율이 사실은 40%밖에 안 됩니다. 전부 보도로 다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따라서 인도를 달리다가 보행자하고 다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보험 적극 여부에 아주 좀 애매한 그런 것이 되고요. 잘못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예. 이번에 바뀐 개인용 이동장치 PM에 관련 법률을 보면요, 우선 운전 자격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예. 그동안 전동 킥보드 타려면 만 13세 이상 탈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어린애들이 타기 때문에 예. 이제는 최소한 스쿠터나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을 운전하는 원등기 면허 운전자를 따르면 16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만입니다. 예. 따라서 만 16세 이상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 운전 면허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만일에 무면허 운전 시에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되고요. 만일 13세 미만의 애가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적발되면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1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중요한 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이런 예. 보호장구에 대한 적용이 있습니다. 만약 보호장구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그리고 2명 이상이 타는 경우를 보지요, 그죠? 예, 그렇죠. 남녀가 이럴 경우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조등이라고 등하장치가 있는데요. 예. 이것도 켜지 않으면 만 원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의 범칙금은 3만 원 예전에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1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예. 또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했을 때 불응하면 13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담하게 되고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이건 모두 다 범칙금 3만 원으로 현재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작년 12월이었죠.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규제를 강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강화된 것은 예. 우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유도하기 위해서 했고요. 작년 12월에 개정된 법규가 좀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좀 더 운전자 주의 의무를 강화시켰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의 이용 증가가 아주 많았고요.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굉장히 많아서 이에 대한 제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좀 더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있고요. 현재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에 재차 발의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또한 PM의 이동장치 이동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급증한 이런 수치를 보면요. 2017년에 9만 8천 대였는데 작년에는 19만 6천 대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교통사고의 룰을 보면요. 3년간의 PM 사고가 즉 4배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는 225건이 지난해는 897건으로 4배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사망자 수도 당초에는 1명도 없다가 그 다음에 4명으로 지난해는 10명까지 이렇게 150% 증가하는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부산경찰청, 우리 부산 지역에 보면요. 4년간 부산에서 69건의 PM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2017년은 8건, 그리고 2018년은 13건, 그리고 작년에는 34건으로 증가되는 추세였고요. 예. 최근까지 사고가 잦은 지역에 올해 1분기까지에는 발생한 것은 벌써 7건의 PM 사고가 있습니다. 예.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에 사고가 5건, 사망자가 또 1명이 더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 뭐 이런 것을 보면 사고 형태를 보면요. 지난해
해운대구에서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도로상에서 정문동 킥보드를 타다가 뭐 건널목을 하나 차량하고 이렇게 직접 충돌하는 그런 사망 사고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혼자 넘어지거나 보도에 보행자와 다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형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 교통 사고가 도로와 보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리 이용자들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강화된 규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헬멧 착용입니다. 잠깐 빌려 타는 킥보드라는 이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평소에 헬멧을 갖고 다닐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네. 개정안의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머리거든요. 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외국에는 서로 머리를 만지는 경우인데 특히 헬멧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토바이 타는 데는 의무적으로 하지만은 지금 자전거 타는 데는 헬멧 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일반 자전거도 전부 다 헬멧을 다 착용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헬멧에 대한 강화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대책이 정말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이대로 가면 헬멧 자체가 귀찮아져서 PM의 이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운영업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헬멧을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이 쓴 헬멧을 바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빌려주게 되면 이용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예. 이런 비싼 사기로 3년 전에 서울에서 따릉이란 그런 자전거의 헬멧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은 3분 세트의 비싼 그런 이용률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따라서 전동 킥보드도 그런 현상이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나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있습니다만은 전동 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적발된 고발을 하려 해도 예. 증거가 남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이런 개정된 규정을 위반하는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를 실제로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걸 적발할 수 있는 경찰들 이런 것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헬멧 착용에 대한 규정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인도 주행이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되면서 행인 보호 측면에서 환영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도로 주행을 의무화하면은 추월하려는 차량과 뒤엉켜서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규정상 PM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전동이니까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보도를 이용하다면 도로의 맨 끝부분을 가야 됩니다. 예. 자, 이런 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되는데요. 도로로 달리게 되면 차량과 지그재그에 이렇게 혼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따라서 도로를 주행할 때는 교통 신호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또 이면 도로상에서 일방 통행은 일방 통행 형태도 지켜야 됩니다. 전동 킥보드의 속도가 현재 25km까지 제한 속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제어장 키를 풀게 되면 최대 90km까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차량과도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르군요. 맞습니다. 예.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25km 이렇게 달리게 될 경우에 차량하고 지그재그 형태로 가면 항상 사고가 이렇게 되고요. 엉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교통 혼잡이 또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최대 이제 25km의 그런 속도를 20km 이하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제한 속도 20km 이하로 할 경우에 엄격하게 지킬 수 있는 가속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설치하는 여러 가지 규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차량에 5030 안전속도 정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킥보드가 30km, 25km까지 달리게 되면 이런 완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별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공유 킥보드를 타고 난 이후에 무단 방치하는 방치 문제가 제기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조례를 마련해서 이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아무래도 미관상 좀 보기 안 좋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부산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어떤 조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PM의 이용 안전 정진 조례가 있습니다. 네. 조례 취지는 최근에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이용자 PM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사고 막자는 증가 추세를 억제하는
그리고 PM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네. 조례가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요. 부산시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그리고 이용안전 정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만일에 개인 이동수단의 이용안전을 정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PM업자들이 PM을 가지고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따라서 필요하면 경찰서 등 유관기관들과 협조해서 이런 PM의 영업자들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그 규정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개인용 이동 수단의 이용자는 본인 스스로 자기가 안전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보행자에 대한 그런 소인을 피해가는 그런 안전 조치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제 해운대와 수영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강제 수거하는 조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수영구 해운대구는 무분별하게 무단 방치되고 있는 그런 킥보드를 도로법상에서 불법 적치물로 간주해서 수거하내고 가태로 묵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걸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 부산 해운대가 수영구에 굉장히 많은 항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반대되면 킥보드는 다른 이용자가 운전하기까지 사실상 무당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주차된 보도로 인해서 보행자가 넘어져서 다친다거나 또 전동 킥보드를 세워놔서 상점 앞에서 넘어지는 경우에 그런 기물이 파손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보상의 과정에서 차량 소지를 두고 책임 소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항상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차나 관리 부분에서는 규제가 다소 미흡해 보이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이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나 또 방치에 대해서 이처럼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스마트 앱을 기반으로 이렇게 영업하는 이들 업체들 킥보드 자체가 지자체 등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영업업체는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수영구나 해운대구가 전동 킥보드를 수거해서 가태료를 매기는 등 대응했지만은 이에 대한 라인 코리아라는 이런 회사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표적 행정이라고 도리어 항의를 민원을 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관련 업체들은 전동 킥보드 사용 후에 해수 행위나 그리고 주차 공간은 아예 확보할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관련 부처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PM을 확대를 이렇게 권장했습니다. 네. 뒤늦게 이제 전동 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해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또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이러한 비용에 4만 원을 부과하는 그런 조례를 다듬고 있고요. 네. 무분별한 인도 점유를 건설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한하고 그리고 조례 재개정을 통해 단속 근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정말로 우리가 확대시키려면 주차 허용권을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은 PM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공간을 인도상이나 지장물이 없는 그런 빈 곳에 보행자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주차 공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만약 이를 어길 때는 불법 부정차나 주정차나 또는 인도 무단 점용으로 규정하여 가태를 부과해야 되고요. 네. 또한 이용자가 주차 허용 구간에 전동 킥보드를 세우고 인증샷을 찍고 업로드해야만 요금 부과가 중단되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운영 방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스쿨존 내에 통행로나 횡단보도 그리고 소방시설 인근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규제하고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사전에 안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법 시행은 13일부터이지만 경찰은 이달 말까지는 달라진 내용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그러니까 유예의 기간인 거죠. 네. 실제 단속과 범칙금 부과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강화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PM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이나 캠페인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또 관계 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함께 PM에 대한 이용에 많은 지하철 주변 그리고 대학교, 공원 중심으로 이런 안전 캠페인을 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명보호장구 이런 것에 대한 승차 정원 초과 이런 법규변에 대해서 단속을 계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건 초중고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학부모 대상으로 또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특히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나 가정에 교육을 강화하는 홍보문을 보내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특히 부모님들은 이러한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한 PM에 대한 업체 15개 업체가 있거든요. 예. 앱에 안전수치 파급 공지를 하고 또 주정차 안내 등 PM에 대한 민간 협의체를 서로 협력해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PM 장치 안전 공익 강조라든지 이런 TV를 통해서 또 이 여러 가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향후에 PM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두 가지 법안이 이제 계류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개인형 이동 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관한 법률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정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를 조속히 제정해서 PM이 인프라 확충과 예. 안전관리 기준 보완을 위해서는 이용자 보행자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제재를 받긴 하지만 공유 자전거의 경우에는 제재 수단이 없어서 이용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가 잘못하면 사회적 이익 충돌에 그런 문제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가 유사한 형태의 공용 전기 자전거가 500대로 카카오 T바이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5월 13일부터 우리 PM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 의무 하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통제를 받지만은 카카오 바이크 경우는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어서 위협을 받지 않는 이렇게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유 PM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전기자전거 카카오 바이크를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이 면허 제한이 없고 안전모 미착용 시 벌칙금 부과하는 그 경우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를 예전부터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자전거 업체나 동호인들은 규제가 아주 심하다. 이렇게 하면 자전거 확산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이때까지는 제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동호인들을 보면요. 대부분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인들 아니십니까? 이런 그렇죠. 구간에 있는 분들은 안전모를 안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 교통 선진국을 보면요. 특히 유럽가들은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서 나타난 자료를 보면요. 2017년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PM 사고가 35건인데 반해서 자전거 사고는 그 기간 동안 595건 네. 그리고 사망도 9건이나 더 발생했습니다. 훨씬 많군요. 따라서 네. 이런 전동 바이크가 더욱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M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전기 자전거도 이용 패턴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안전모의 착용 등 규제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즘 또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배달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개인형 이동 수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부 관련 무체는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확대해서 젊은들이 현재 굉장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예. 또 전동 킥보드 이용이 단속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PM의 장점인 친환경적이고 예. 그리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런 PM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PM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또 이용자 본인 스스로 이렇게 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모두가 PM 이용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만 다만 이제 특히 PM 사용 후에 별도의 주차장 설치를 하자는 이런 방식의 무단 방치 행위는 인간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따라서 기초지자체는 한시라도 PM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빨리 해서 이런 보행자들이나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 안 되는 PM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만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